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마감 100점 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지수의 흐름이죠. 오늘은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더 강합니다. 지금 시장 안에 새롭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 관련해서 노이즈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어서 우리 어제 분위기 진짜 좋았잖아요.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과연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 우려감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지 예의주시해 볼 상황인 듯합니다. 지금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고 사실상의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이 주춤주춤 움츠러드는 모양새도 그려가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체크해봐야 될 이슈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좀 멀긴 합니다만 지난해 8월 5일에 코스피 지수가 한 번에 10%가량의 급락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시장에 큰 급락을 일으켰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엔캐리 트레이드, 그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었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그렇게 큰 반응은 없습니다만 신경 쓰일 만한 재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2시에 시장 분위기 읽어보실까요? 오늘 코스피가 강합니다. 코스피는 1.7%의 상승, 3,98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 사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어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반도체 투톱은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수는 강하지만 내 종목은 왜 이러지 하는 장세가 아마 오늘일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2%가량의 상승, 현재 구간 924포인트 가리키고 있죠.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팔자가 너무나 부담이 되는 자리, 그리고 환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개입을 하려는 움직임이 체크되고 있죠. 오늘은 외국인들 다행히도 거래소에 들어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7,500억 원의 사자, 그리고 기관으로도 오늘 6천억 원의 순매수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는 오늘 메이저 주체 중에서 기관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 쪽으로도 오늘 외국인들은 8,800억 원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오늘장은 수급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실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나 AI 거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좀 장중에 밀려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호재성의 발언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장중에 다시 한번 낙폭을 만회하면서 또 들어 올리더라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강합니다. 2%, 3%의 강세, 삼성전자 우선주가 1.8% 상승으로 이 흐름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장에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동차주, 오늘 전방위적으로 시세가 실리고 있는데요. 그 관세 관련해서 소급 인하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현대차가 4%, 기아도 4% 상승해주면서 다시 한번 26만 원, 11만 원 선으로 올라온 상황인데요. 부품단까지 함께 오늘 잠시 후에 자리 옮겨서 현대차 플러스 완성차, 부품주 우리 점검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어제는 코스닥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빨간 불을 켰을 정도로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알테오젠이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3%의 약세로 52만 원 선으로 다시금 내려와 있고요. 에코프로가 어제 굉장히 좋았었죠. 10%가량의 급등이었는데요. 오늘 소폭의 상승 현재 구간 추가적인 랠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소폭의 상승,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0.8%가량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분위기 보시면요. 펩트론이 정말 두드러지죠. 오늘 또 한 번의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지금 그야말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7%, 6% 하락에 계속해서 낙폭을 줄여가는 점, 오늘장에서 밑꼬리가 길게 달려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코오롱 티슈지는 오늘장에서 큰 폭의 하락이네요. 5%의 약세, HLB는 4%의 상승으로 오늘 장중 내내 우호적인 흐름을 그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읽어봤습니다. 하루 만에 또 시장의 표정이 바뀌어가는 그 그림들이 연출되고 있고 여전히 챙겨봐야 될 매크로 이슈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 관련해서 우리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 접근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오후장, 오늘 코스피는 코스닥 대비 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소형주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대형주의 장세가 이어질까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판도가 달라진 시장 대응은 이분과 함께 해보시죠. 민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전영욱 전문가, 오늘은 과연 어떠한 좋은 종목을 주실지 기대 많이 해볼게요. 네, 그럼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민주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뭔가 이전의 시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는 느낌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좀 담아주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 뒤로 갈수록 조금 더 힘이 붙는 것 같습니다.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와는 좀 다른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강한 반면에 좀 코스피가 약했었고, 오늘은 코스피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다시금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코스닥이 아예 장 초반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부분에서 그 흐름들을 이어주면서 양순한 흐름들이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오늘로서 코스피 쪽으로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에서 최근 이제 코스피 쪽으로의 연속성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어제는 정책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코스닥 쪽으로 갔다가 다시금 코스피 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맞춰지고 있는 부분이죠. 여튼 이 연속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으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물론 좋지만 최근 잠잠했던 종목들, 자동차, 조선, 원전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점에선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자동차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팩트 시트가 나오느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부분에서 오늘로써 이제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11월 1일부터 소분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관세 비용이 이제는 확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기업의 부담감을 덜어주겠구나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 종목들도 움직여주고 있고요. 지금 한미협상 합의체가 이제 어느 정도 출범을 하면서 빠르게 우리가 추진하려 했던 그런 조선과 원전까지의 움직임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불을 지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외국인들이 유입되었을 때 이런 잠잠한 종목들로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움직임이 있는데 코스피 대비 이제 좀 약해 보이는 부분에서 사실 반도체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에 이제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보스터다이믹스와 또 로보티즈 협업 소식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로봇 종목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치료 시장에서는 이제 비만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 속에서 특정 섹터의 순환매, 그런 시장 속에서 앞으로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 그리고 코스닥에서 코스피 쪽으로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동이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 속에서 더 탄탄한 문이 열리기 전에 어느 정도 그런 전환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회 종목, 열린 종목들 좀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독 코스피에 좀 우호적인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을 전환점, 이 타이밍으로 잡아봐라라는 말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즐거운 섹터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섹터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자동차 섹터를 관심 섹터로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이제 또 자동차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섹터도 이제 중단기적으로 좀 봐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이제 경기 민감주로서의 흐름들이 나오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악재에도 좀 버티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움직이는 이유는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언제부터 이제 본격화가 되는지, 이제 실제 관세 비용이 언제 소급 처리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 내용이 좀 나오자마자 바로 반응을 해주는 부분들이었고요.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떼놓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 부분에서는 25%에 대한 그런 부담이 심리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15%에 일단 안도를 하는 그런 시장들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관세 우려가 있음에도 수출 데이터가 일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11월 수출 데이터 역시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가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런 수출 데이터가 실적에 기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산업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완성차로 볼 게 아니라 일부 이제 로봇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들이 일부 부품 관련된 그런 반등들을 보여준 부분이지만 여기서도 이제 로봇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유효한 산업이기 때문에 관심 섹터로 계속해서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참 많이 눌려 있었던 자동차 섹터였는데요. 관세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자동차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이 안에서는 어떤 자동차 관련주가 좋을까요? 넥센 타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넥센 타이어.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관련 타이어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넥센 타이어가 굉장히 반등을 좀 강하게 주면서 꾸준히 잘 올라가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 부분에서 우려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이제 실적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관세율 인하로 고정비 절감이 기대되는 부분에서 수출국 다각화와 본격적인 이익 성장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유럽 공장 성장이 이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에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수요 회복에 대한 수혜가 크고요. 또 체코 2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 이제 고인치 타이어 믹스 확대로 인해서 ASP와 그리고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그럴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추정치를 보면은 26년도 매출액이 또 3.2조 원을 달하고요. 영업이익률이 이제 6% 이상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도 5%가량 늘어날 전망으로 인해서 관세 인하로 인해서 이제 분기 15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북미 공장의 부재는 장기적인 리스크를 좀 안고 있지만 단기 실적 개선세는 견고한 부분에서 수익의 기회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또 보자라고 한다면 24년도부터 다시금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잡고 가자라고 한다면은 전기차 시장에서에 따른 그런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타이어 수요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친환경 타이어 개발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유럽 시장 중심으로 친환경 타이어 판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서 AI 기반의 타이어 개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제 제품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미래 성장 가능성의 실적까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 넥센 타이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안에서 타이어 쪽을 집중해 주셨네요. 3대 타이어 안에서 넥센 타이어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동차가 확대가 되면서 타이어까지 영향이 간다는 점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셨던 종목이 또 너무나 잘 가서요.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의료 로봇 쪽 고영인데요. 한 달쯤 됐는데 지금 현재 수익률이 36.34%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서도 5%대의 수익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 계속해서 가지고 갈까요? 네, 고영 같은 경우도 일단 연일 굉장히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의료 로봇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안고서 움직임이 있죠. 일단 로봇과 반도체 두 분야에서의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뇌수술용 의료 로봇 지니언트에 대해서 올해 이제 1월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인증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 내 뇌수술용 의료 로봇이 이제 계속해서 판매를 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뇌수술용 의료 한 대당 수억 원 이상이고요. 고가 장비 매출이 쌓이는 구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도 이제 고영은 너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를 보자라고 한다면은 제가 정확히 이 기준봉, 이 슈팅으로 인한 이 기준을 잡고서 이날 이제 제시를 해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3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맞고, 다시금 이제 고영이 부각받는 부분도 맞지만 단기간에 이제 너무 가파른 상승과 함께 이제 거래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1차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다시금 고영은 아무래도 기회를 좀 줄 시기를 다시금 주면은 다시 한번 재진입도, 2차적인 진입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고영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 가격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승부주를 주셨을지 오늘의 승부주 바로 열어볼게요. 자, 오늘의 승부주는요. 일신 바이오 주셨는데요. 역시나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원에서 이 종목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일신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는 또 바이오 기업이긴 한데 바이오 장비 기업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초저온 냉동고, 동결건조기 등 이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 시기 때 백신을 운반하려면 이제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모멘텀으로 주가가 또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 관련된 인식이 예전만큼은 아니고 단순 감기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지고 다시금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신바이오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랐었던 부분을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 제약의 산업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백신, 항체 의약품, 그리고 세포 치료제 등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이 확대가 되면서 동결건조기 그리고 냉동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약품 장기 보관 수출 과정에서 초저온 장비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산업 확장과 함께 기업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능성 식품 원료 보관 그리고 생산률에 대한 증가인데요. 아무래도 헬스케어나 이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산업용 동결건조 수요가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산 장비 선호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반복이 되는 부분에서 연구산업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일신바이오는 실제로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재무상으로 꾸준한 매출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 바탕으로 기술적 자리까지 현재로서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3개월 기준으로 보자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날이 슈팅 기준이었죠. 정확히 이제 슈팅 기준으로 N자 반등을 보여준 부분에서 다시금 1,700원 지지 잡아서 어느 정도 지지 잡아서 조정의 흐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서의 자리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노리자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대 오히려 눌림에서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부분에서 1차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간 2,000원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신바이오 챙겨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바이오 집중해주고 있는데요. 종목은 조금씩 다릅니다. 바이오 장비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신 바이오 받아봤고요. 현재 자리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가 현재가 이하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 1,500원까지 오늘 장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전영욱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진단하셨을까요? 어제는 코스닥이 강했고 오늘 코스피가 강합니다. 예. 오늘 일단은 지수와 상관없이 이제 뭐 종목을 더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코스피가 더 강한 이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고 보면 이 젠슨왕과 손정의 발언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완성차 쪽으로 이제 자동차 관세 수급 쪽으로 이제 적용되는 이슈가 몇 가지 나왔고 또 이제 젠슨왕이 AI 수요는 또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죠. 그래서 버블론을 또 반박하면서 손정의 회장이 또 이제 엔비디아 지분 매각은 또 어쩔 수 없었다. 이거는 이제 과열이 아니다. 내가 매도했던 거 뭐 이런 발언도 어느 정도 좀 안도감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미국 측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이제 관세는 11월 초부터 좀 소급 적용된다. 이런 게 이제 뭐 이전에 낸 관세는 환급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출 경쟁력으로 이제 문제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눌렸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시 한번 만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주 이제 코스닥 때문에 빠진 것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그런 그림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딱히 우리나라 시장 악재 없이 좀 밀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복원하는 수준에서
오늘 반등을 하는 그런 그림도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12월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지금 외국인들 순매수세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부분에서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누적되었던 이제 선물 매도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풀리게 되면서 또 하락할 가능성도 일단 낮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 수급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증권사, 지주사, 이전에 우리나라 업종들 중에서 강했던 거,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기관들의 수급을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무료 정보방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이제 잘 가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더 잘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실적 중요하겠고, 그리고 기관의 수급도 챙겨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요. 자, 우리 전영욱 전문가의 정보방 오셔서 앞으로도 이 전략들 함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특징 섹터 어딜까요? 여전히 반도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한국 반도체 사이클, 그러니까 11월 수출 굉장히 좋았죠. 연내 수출만 봐도 또 7천억 달러,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사이클 구조적인 변화 일어나주고, 여기다가 이제 자동차 산업 또한 뭐 경쟁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국하고 또 일본 다카이치 산나의 일본 총리의 또 대만 관련 발언으로 인해서 과거에 중국 한한령과 같은 또 한일령 진행되는 또 그런 관련 발언으로 또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도 또 포토레지스트 중국 수출 중단 가능성 또 거론되면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반도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시장 자체가 이제 뭐 반도체 회로 웨이퍼를 전사하는 핵심 관광 소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또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일본 기업들은 또 고급 포레지스트 시장에서 90% 정도 점유율 보유하고 있고, 또 극자에서 공정용 포토레지스트에서도 주요 공급국이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특히나 중국의 주류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또한 전체 수익의 80% 안팎이 일본산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있고, 일본의 통제 강화가 곧 사실 중국 생산 라인의 직접적인 공급 리스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반도체는 지금 국내 반도체 시장 튼튼하고 최근 또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또 SK 하이닉스가 외국인 유입 다시 한번 또 의미 있는 수급 포착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도 이슈지만 한국 반도체 업황 저는 끝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 또 관련 언론 이슈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이 또 이달 중순부터 중국에 대한 포토레지스트 수출 전면 중단하는 것을 보인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일본 정부하고 기업이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업계에서는 이미 거의 확정된 사실로 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 자체가 구체적인 시행 범위가 또 캐논, 니콘, 미쓰비시화학 이런 이제 특정 기업명까지 명시된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레지스트는 빛에 또 반응하여 화학적 성질을 또 변하는 관광 물질이다 보니까 이런 게 또 빛을 한 곳에 집중해주는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 좀 특성, 이런 집중시켜 빛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 초기 단계에서 이게 재료 자체가 굉장히 핵심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안 그래도 또 11월 이후로 또 업사이클 진입해 주는데 이렇게 이슈까지 한 번 더 붙어주다 보니까 반도체를 또 안 볼 필요가 없어졌다. 오히려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관심 테마는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안에서의 종목이 궁금합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딜까요? 캠트로스 갖고 왔습니다. 캠트로스는 일단 뭐 2차 전지 종목이면서도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또 화학 소재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제 고순도 화학물질 전구체 합성 기술에서 굉장히 크게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우리나라 대형 반도체 업체 공급망 안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해온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반도체 업황 또 회복해주고 또 회복 사이클 진입해주고 업사이드 진입해주면서
캠트로스 같은 소재 공급 기업들 수요 회복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특히나 AI 쪽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공정 미세화 이런 같이 공정 미세화 쪽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분위기죠. 예, 제가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서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동진 세미캐림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반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재 쪽으로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닥 관련 종목 중에서 반도체 소재 쪽으로 우리가 보자라고 했을 때 캠트로스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순도 고정밀 소재 비중 늘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사실 캠트로스한테 보면은 유리하게 산업 변화가 들어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로도 엮입니다. 디스플레이로도 엮이는데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또 부상을 해주면서 국내 업계 소재 또 국산화 확대하는 데 움직여주고 있고 여기서 캠트로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올라와준 이슈를 또 보면은 어제 이제 일본 수출 규제 2차 전지 테마 안에서 상승해주고 또 역시나 HBM 수요 급증 수혜주로 분석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고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동시에 가주는 종목을 보자면 캠트로스가 적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심주로는 캠트로스 챙겨봤습니다. 자, 우리 AS 있습니다. DIC인데요. 11월 말경에 주셨었죠.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 어제 신고가 같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더라고요. 지금 자리 전략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DIC 충분히 좀 더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AS, DIC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근 주가 상승분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슈로 좀 확인을 해보자면은 뭐 로봇이라던가 전기차 이런 상승 속에서 같이 또 상승을 해주고 있고 과거로 보자면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이제 또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 투입하고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이슈에서도 상승을 해줬었죠. 우선 DIC가 현대차하고 좀 밀접하게 가는 것도 샤프트 전문 제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이런 완성차 기업에서 핵심 동력을 하는 전달 장치를 공급 중이고 또 최근에서는 또 전기차 감속기 그리고 전동 오일 펌프 이런 전동화 부품 사업으로 또 사업 포트폴리오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 또 미래차 수요에서도 계속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화면을 함께 보시면 최근에 이제 매출을 봐도 DRC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물론 이제 뭐 1,800억, 2,000억 왔다 갔다 해주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에서도 이 정도면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도 영업이익률도 최근 이제 2분기 시점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5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나라고 좀 해석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일시적으로 봤다라고도 이전에 과거에서도 이야기해줬고 곧바로 3분기 측면에서 봤을 때 25억으로 회복을 해줬죠.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좀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뭐 사실 실적 변동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는 구조로 가고 있고 또 감가상각비를 또 고려해보면 부채 비율 측면에서도 300%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제가 항상 말하지만 부채 비율 자체는 200에서 150 이하로 좀 가주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 비율을 보자면은 거의 2배 이상이죠. 유보율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고려해보자면 부채 비율 300%대지만 이게 사실상 위험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동화 부분에서도 본격적으로 매출 비중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재평가 들어가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DIC 물론 목표가 같은 경우에서는 넘었지만 충분히 저는 이제 주봉치로 봤을 때 이전 직전 고점 뚫어주고 다시 한번 충분히 신고가로 지속적으로 향해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2,500원 부분에서는 한번 부딪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의해주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DIC 추가적인 전략 챙겨봤습니다.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전영욱 전문가의 종목을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제 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는 과연 어떠한 종목일지 주성 엔지니어링 주셨네요. 반도체 관련주죠? 네, 맞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일단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주가 상승분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어요. 물론 뭐 2024년으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3월달 측면으로 봤을 때 뭐 43,000원까지 갔다가 곧바로 다시 한번 주저앉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잠시 뒤에 설명드릴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반도체나 또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증착, 특히나 이 원자층 증착이
이거를 AL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시장 증착, 이거는 이제 CVD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강자예요. 그래서 주요 제품이 각막 측착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화, 그리고 3D 공정, HBM, 이런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리트가 있는, 그리고 이제 수혜주로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그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가가 4만 원대 갔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이 부분에서도 사실 실적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2025년 3분기를 봤을 때도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3분기 측면에서는 34억입니다. 그래서 34억이에요. 이게 이거를 또 바로 전분기하고 대비해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2분기에는 66억이지만 3분기에는 34억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지만, 사실 이때 같은 경우에서는 디스플레이 고객 쪽 장비 투자가 축소가 나오면서 이 관련 매출이 대략적으로 이제 500억가량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설비도 거의 380억 정도 빠졌었죠. 여기다가 이제 새 장비 개발에 돈 더 쓰니까 손익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또 나오는데, 첨단 소재 부품 장비 기업 21곳으로 골라서 이제 1,200억 투자지원금 배정해주고, 그 안에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자를 때우는데 쓰는 비용이 아니에요. 공장을 짓고 장비를 늘리고 이런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라 보조를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돈 들어가는데 정부가 일부 같이 부담을 해주겠다, 이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6년도 분기 추정치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2026년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봤을 때 영업이익 간에서는 220억으로 늘어나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회보 전망 분석을 또 보자면 그 배경에는 ALD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는 유리기판 키워드도 들어가죠. 앞서 말씀드렸을 때 원자층 증착, ALD, 이 말 그대로 원자단이 얇게 코팅하는 공정입니다. 또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이런 장비 없이는 공장이 설립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은 이전 실리콘 대신 또 유리 위에 칩을 올려서 그런 고성능 칩을 더 촘촘하게 묶는 방식이고, 이미 주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서는 반도체 공정에서 ALD 장비 팔고 있고, 여기다 유리기판 관련 장비까지 또 태양광 공정까지 또 붙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25년 실적을 보면은 약간 좀 가라앉았었어요. 네, 가라앉았겠지만 내년으로 봤을 때는 사이클은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주가가 강했던 2024년 이쯤에서 봤을 때랑 비슷한 그림이 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2025년 들어서도 반도체 사이클 해서 4만 원까지 갔겠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또 충분히 가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이전에 최저점을 한번 보자면 22,000원까지 내려갔었죠. 하지만 지금 바닥 따지는 구간 자체가 26,000원 쪽으로 바닥을 또 다져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또 이전 직전 고점까지 또 가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단기 고점을 봤을 때는 43,400원까지 갔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종 목표가는 47,500원까지 보셔도 되고,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들어가고 목표가는 4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900원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장기적으로 내년 실적 1분기, 2분기 나와줬을 때까지 좀 꾸준히 지켜봤으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에서 종목 받았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가 아래에서 들어가 보자 사인 받았고요. 목표가 47,500원.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6,900원. 앞으로 추가적인 전략은 우리 전영욱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영욱 전문가,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이야기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오 대 반도체로 챙겨보시죠. 일신바이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이제 화요일 마감까지 1시간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간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이제 시장 진단해 볼게요. 오늘 장은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강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위기 좋고요. 코스닥은 오늘 어제 강했던 탓일지 좀 쉬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뭐 사실 이제 지금 글쎄요. 뭐 지금 시장이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 이제 완화가 되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정부의 종합 대책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종합을 해 볼 때는 시장이 조금씩 이제 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좀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연말 랠리를 조금 이제 기다리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뭐 코스피 시장을 놓고 봤을 땐 여전히 저는 박스권의 움직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정부의 종합 대책을 제외하고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 쪽으로의 관심이 조금 쏠릴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맘때가 코스닥 시장이 또 좋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는 다시금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긍정적인 면을 좀 초점을 맞춰 주셨는데 사실 오늘 좀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긴 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한 그 공포심이 조금 이제 그림자가 드리우더라고요. 작년에 시장 급락을 한 차례 야기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한적일까요? 아니면 진짜 산타랠리의 발목을 잡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한적.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은 이제 어제 미국장 빠진 거에 대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네. 저는 미국장은 어제 5거래를 연속 올랐거든요. 그럼 조정이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리고 어제 중요한 건 엔비디아는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오른쪽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특히나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은 물론 이 어떤 그 채권 금리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BOJ가 금리를 올린다는 어떤 신호를 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뭐 당연히 BOJ가 이전에도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은 그렇게 채권의 가격이 움직였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어제 유럽 채권도 많이 올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거나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뭐 이달 중에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한 75%까지 올라왔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올해 1월 달에 일본이 0.25에서 0.5로 올린 다음에 지금 6연속으로 계속해서 동결을 했어요. 예. 사실 한 번은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군다나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금 기존 아시겠지만은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일본 경제가 안 좋고 이번에 그래서 추경도 굉장히 큰 규모로 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에다 BOJ 총재하고 회동을 하고 나서 이제 다카이 총리가 일단 용인을 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리를 올린다는 게 단순히 뭐 금리를 인상이라기보다도 금융 정상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요. 더군다나 이번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추경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이제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금리를 올려서 돈을 좀 이제 어떻게 그 유동성을 좀 제한시키는 이런 쪽으로 어떤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떤 통화 완화 정책을 안 쓰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어떤 우려가 되겠지만은 어떻게 돈을 지금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더군다나 최근에는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뭔가 경제 제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반도체 소재도 건드리고 또 관광객도 지금 못 가게 하고 이러는 판이니까 일본은 상당히 그게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일본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설사 여기서 0.25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부분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지나치게 좀 시장이 물론 어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건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뭐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좀 악재로 강하게 받아들인다?
저는 그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일단은 그 산타랠리에 대한 특히 미국장에서는 네. 요번에 이제 소비 시즌에 굉장히 지금 지표들이 괜찮거든요, 생각보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지금 미국장도 이제는 조금씩 최근에 어떤 조정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한 차례 뭐 오름폭을 반납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말아 올리기도 했었고 그 부분을 비춰봤을 때 엔캐리 청산 공포보다는 최근에 단기간에 좀 올랐던 만큼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라고도 이야기 주셨고 우리 연말 랠리 기대해보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대표님 자동차 관련해서도 살펴주세요. 관세 소급 인하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 부품까지 싹 움직여 주더라고요. 원체 오래 기다렸습니다. 참 답답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드디어 반등의 서막이 올랐을까요? 실제 이번에 11월 달에 자동차 수출액을 보면은 반도체에 이어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64억 달러가 넘는데 이게 이제 한 13.7% 정도 증가를 한 거고 특히 하이브리드 차의 수출액이 43%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아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자동차가 생각보다 관세 하에서도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현대차만 놓고 왔을 때 특히 이제 내년에는 관세 인하 효과가 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나오는 거는 1년에 거의 한 2조, 거의 3조 가까이 이 정도의 어떤 증익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이익의 증가 효과가. 이런 부분들. 여기에다가 라인업, 신차 라인업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산타페라든가 또 여기에다가 이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네. 뭔가 이제 물량과 믹스 효과가 동반해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여기다 환율 효과는 자동차 업종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로 해서 조금 피해보는 부분들을 환율로 메꿀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하이브리드 지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미국 내에서 현대차의 그 하이브리드 비중이 한 9%까지 올라갔어요. 한 작년 초만 해도 5%였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환율, 시장 구조의 변화라는 이런 변수들을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현대차 더군다나 또 하나 현대차에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로봇에 대한 밸류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로봇 밸류가 반영이 못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밸류를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현대차는 내년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종은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벤트를 이제 넘어선 상태고 이제부터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이제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도 우호적이고 또 하이브리드 카도 잘 팔리고 있고 현대차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현대차 대 기아 비교들 많이 하잖아요. 대표님은 어디에 손들어 주시겠어요? 사실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슷하죠. 그쵸. 아치 움직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26만 원 정도 하는데 저는 26만 원 가능하시면 한 26만 원 밑에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아요.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데 예. 계속해서 찬스는 주거든요. 그래서 한 25만 원대 정도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가 됐든 기아가 됐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럴 때는 대표주를 사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쏠릴 수가 있고 네.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는 로봇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될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두 종목을 놓고 봤을 때는 전 현대차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매수 오케이 사인 받았는데 현대차냐 기아냐 뭐 비슷한데 현대차 로봇에 대한 그 흐름을 이제 막 반영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대차 쪽으로 이야기를 더 주셨습니다. 26만 원 아래에서가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말씀도 챙겨주셨고 자 그럼 부품단은 어떻게 보세요? 부품단 또한 AI 그리고 로봇 그 성장 엔진을 장착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많이 쉬었잖아요. 네. SL 만도, 네. HL 만도 같은 종목들 지금 자리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HL 만도가 지금 상승하다가 지금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차의 앞에서 말씀드린 신차 사이클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이제 부품주들이 수혜를 보는 이제 그런 구조들이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주가의 모멘텀은 역시 로봇의 밸류 체인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HL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액추에이터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공시를 했고요. 그리고 SL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스핏이라든가 이런 로봇에다가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자동차 부품과 로봇 부품은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같이 할수 있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차 부품사들의 기술력은 세계 수준입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로봇 부품을 생산하는 거 뭐 기어라든가 또는 뭐 감속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도 아마 이러한 부품사들의 밸류 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아마도 이러한 쪽에서의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상대적으로 좀 업사이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다른 쪽의 업종들에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자동차 로봇 부품 관련된 쪽으로의 어떤 그 새로운 발굴이 되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아마 이런 자동차 부품 쪽에서 앞으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부터는 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주가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종목 압축도 해볼 수 있을까요? 딱 그러니까 가장- HL만도하고 현대모비스, 네. 현대위아, SL 정도가 지금은 가장 좀 그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현대차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로봇 그 부품 쪽으로의 어떤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먼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핫하죠. 자동차 부품까지 우리 대표님과 점검해 봤습니다. 자, 대표님, 조선주는 작년부터 계속 좋았는데 이제 하반기 끝자락 들어서 좀 조용한 것 같고요. 오늘 하나오션 수주 소식도 있어서 장중에는 반짝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또 반납을 하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조선주 내년에도 전망은 여전히 맑음이라는 기사도 많이 뜨던데 네. 내년까지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는 건 없어요, 전혀. 다만 지금 이제 뭘 기다리는 거냐면은 결국은 지금 그 마스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까지 나온 게 없죠. 그리고 미국 함정의 어떤 해외 발주를 가능하게 하는 뭐 이제 미국 내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개정 관련해서는 초기 단계에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오션 같은 기업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 개별 기업 중에서는 그 미국 사업 쪽에서 가장 적극적입니다. 예.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오션이 오르려면은 마스카의 어떤 진전과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다리고 있는 거는 마스카의 어떤 그 진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오늘 뭐 수주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 빠지는 이유가 지금 그거 가지고 오르는 계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스카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고 이미 미 해군 함정 세척을 MRO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의 문제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마스카를 빼놓는다면 또 내년에 중요한 부분은 역시 그 선박 수주인데 올해 그 VLCC 네. 우리가 이제 원유 운반선이죠. 이제 오늘도 수주 공시가 2척이 나왔는데 올해만 15척을 수주했어요. 이게 단일 그 조선사론 최고예요, 올해. 15척 수주한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엔 사실 VLCC가 수익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거의 선가가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VLCC 수주로도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고, 내년에는 LNG 운반선이라든가 탱커 쪽에 대한 수주가 지금 기대가 많이 돼요. 이쪽에 대한 내년의 발주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할 것이고, 지금 차트 보시면 주가의 그 조정,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나왔죠. 이게 최고 고가 15만 원 넘었다가 10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잖아요. 지금 하나오션이죠. 네, 하나오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밀렸으니까 한 그 오른 거에 한 절반은 반납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이 정도에서는 뭐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이제부터는 내년을 염두에 두고 네. 좀 이제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정 시 지금 매수 가능 사인을 받아본 거네요. 펀더멘탈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조선주는 유효하다 말씀 주셨지만 우리는 이제 마스가 그 재료에 좀 더 목마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호재성의 뉴스가 터져준다면 또 강력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매수 가능 사인으로 여러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지주
은행주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은행주들의 랠리가 이어집니다. 네. 세제 개편 관련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월 달에 정부안이 나왔을 때보다 이번에 이제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뭐 이제 그 뭐 기업 입장도 그렇고 투자자의 장기 투자 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안보다는 지금 안이 훨씬 더 내용이 이제 그 우리가 좀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그러니까 뭐 30%짜리 구간을 설정을 했지만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5% 분리과세가 저는 이 세율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은행주들이 그러니까 지주사들이 특히 이제 금융지주사들이 지금 주가가 부각이 되는데 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동안 금융지주사들은 자사주 매입, 소각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밀고 갔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현금 배당을 늘려야 돼요. 이제 그래야지만이 뭔가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4분기에 뭐 이거는 물론 가능성입니다만은 좀 이제 그 금융지주사들이 추가적인 현금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지금 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4천억 이상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배당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마 오늘 지주사들의 오르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번에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가장 부각이 되는 쪽은 역시 금융지주사들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야 이제 합의안이 마련이 됐고 또 코스닥 부흥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럼 지금 이 금융지주 안에서 원픽, 탑픽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탑픽은 KB금융이고요. KB금융? 왜 KB금융이냐 하면은 네. 이미 KB금융은 주주환원율 올해 아마 50%를 넘길 거예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이게 또 한 53%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하나지 금융지주라든가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50%에 좀 못 미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들도 물론 이제 계속 끌어올리겠지만 지금 주주환원율 측면에서는 KB금융이 제일 높다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꼽자면은 세컨픽은 우리금융 정도, 우리금융지주. 왜냐하면은 지금 비과세 배당에 대한 지금 공시, 그러니까 비과세 배당 실시 예정에 대한 공시, 그러니까 이 이슈를 따지면 선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흔히 뭐지 감액 배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이익에서 배당을 하는 게 아니고 자본에서 배당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있어요. 자본하고 이익하고 해서 150% 이상 넘어야 되고 이제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회사들은 이게 올해 대표적인 게 메리츠금융 같은 데가 대주주들한테 배당을 왕창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내년은 대주주들은 세금을 묻니다. 그러니까 그 소액주주들은 비과세, 대주주는 과세 이렇게 네. 이제 분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액주주들한테는 이 비과세 배당은 일반적인 배당보다 배당률이 한 3, 4% 올라가는 거거든요. 세금 안 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해지는데 우리금융지주가 아마 그것을 공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금융지주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원픽, 투픽 다 정해주셨어요. KB금융이 원픽이라고 말씀 주셨고 이제 전고점, 신고가 부근을 향해 막 달려가는 구간입니다. 13만 2천 원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오늘이 신고가인데 네. 그러한 측면으로도 KB금융이 원픽이겠어요? 근데 사실 주가만 놓고 보면은 네. 되게 부담스러운 주가일 수도 있어요. 특히 왜냐하면은 우리금융지주. 그러니까 뭐 우리금융지주도 그렇고 이게 항상 우리가 배당을 얘기할 때 저는 사실은 물론 배당 받으시는 분들은 괜찮으신데 12월이 됐는데 배당주를 산다는 건 저는 약간 반대하거든요. 너무 배당주는 네. 저는 제 생각에는 한 9월 정도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두 가지의 투자 방법이 있다고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미리 배당주를 선점을 해서 배당 때가 되면 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여기다가 이제 차익 실현하는 방법이 하나고 하나는 배당주를 사서 그냥 배당을 받는 건데 배당 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그 배당과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되면 다시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장 좋은 거는 한 좀 배당주를 미리 사시고 나서 이제 배당을 받으러 들어오는 매수에다가 갖다가 이제 매도를 하시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엔 지금 좀 늦었죠. 이미 주가도 많이 그렇죠. 올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12월에 배당주 사는 건 개인적으로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이제 배당을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지금이라도.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배당을 받기 위함이라면 지금도 가능하나 배당주 자체에 대한 그 상승을 노려보셨다면 12월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소 늦은 감이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한 9월부터 좀 담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의 탑픽주는 어딜지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 그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요. 네. YG 정말 좋았었는데 네. 요즘 안 가더라고요. 10만 원부터 지금 이제 6만 원까지 수직 하락을 했죠.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 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인데 아시겠지만 3분기 실적이 나빴던 건 아닌데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블랙핑크의 음반이 내년으로 좀 밀렸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실적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블랙핑크 이외에도 뭐 트레저라든가 최근에 베이비몬스터라든가 이런 아티스트들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을 하면서 거의 이제 역사적 저점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는 굉장히 좀 이제 매력적인 구간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반영을 한다면은 지금은 저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지금 정도의 가격은 무난하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76,000원, 손절가는 짧게 6만 원이 종가로 깨진다? 그러면 일단 손절입니다. 그렇게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받았는데 차트 열고 보니 정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바닥 탈출을 노려보는 그 관점에서 오늘 종목을 주셨다고 하시네요. 목표가를 76,000원으로 그리고 현재가 아래 가능하겠다 사인 받아봤는데 손절가를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타이트하게 6만 원 선으로 저희가 안내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화요일 시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10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섹터별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꽤나 많죠. 이 안에서 자동차주가 가장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자동차주라고 단어를 좀 꼽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부릉이라고 제가 잡아봤는데 주가도 부릉부릉 시동을 한번 걸어줘서 2026년에 고속질주를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동차주를 정말 발목 잡고 있었던 건 단연 관세였습니다. 이 관세에 정말 직격탄을 받았던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자동차였죠. 자, 그런데 그런 관세 인하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너무나 환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참 상반기 내내 이 트럼프 입에서 관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섹터별로 영향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인하 쪽으로도 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현지 시간 1일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이 소급 15% 인하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의 SNS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쪽 특히 자동차 대장주인 현대차와 기아의 숫자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서 그 숫자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대수가 약 63만 대에 이른다고 하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멕시코를 합해서 수출 대수가 약 45만 대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5%에서 15%로 소급 인하를 적용을 했을 시 현대차에서는 관세 5.9조 원을 내야 할 것을 3.6조 원으로 인하가 된다라고 하고요. 기아는 4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감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몇 조가 인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적인 영향에서 긍정적으로 발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관세 인하 참으로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요즘 자동차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꽤나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수출, 실적적으로도 좀 뒷받침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사실 수출 쪽으로도 살짝 주춤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출 성적표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누적된 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70억 달러 정도인데요. 나머지 10일을 좀 더 더한다면 11월 달에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5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머지 10일 같은 경우에는요, 특근이라고 해서 근무 수를 이야기를 하죠. 주말에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11월 마지막 주 특근 물량이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250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데 지금 지지난달 그리고 지난달을 살펴봤을 때 9월달 특히 수출이 좀 좋은 달이 중에 하나였죠. 9월달에는 237억 달러 그리고 10월에 210억 달러를 비교를 했을 때 250억 달러라는 좀 가장 좀 좋은 숫자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들이 가득합니다. 자, 이에 더해서 다올투자증권은 그동안 자동차주들이 관세 때문에 눌림 효과가 상당히 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매수하기 좀 좋은 시점이다.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를 권장한다라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목표 주가는 36만 원 그리고 기아는 17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다라는 점 목표 주가 TP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특히 글로벌 쪽으로 여러 국가들을 집중해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유럽 쪽을 좀 집중을 해 보셔야겠죠. 지금 유럽 안에서 자동차 판매 대수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의 판매량이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는 거겠죠. 지금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이 전기차 세제 혜택 등 아니면 환경 규제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실적 같은 부분들이 34% 혹은 40%, 30-40% 정도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중국이 유럽차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경쟁은 점점 더 심화가 될 것은 여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 전략들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지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지금 유럽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인 모델이라든지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 쪽, 친환경 차 쪽을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올해는 마이너스를 보여줬었던 이런 유럽 판매 대수가 내년도에는 플러스권으로 상승 전환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리포트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내년도 자동차주 좀 괜찮다, 기대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우선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차 출시를 꽤나 많이 앞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기존에 제시를 했었던 이런 제품들도 믹스 효과가 기대가 되면서 여러 부분적으로 현대차와 기아 안에 완성차 종목을 필두로 좀 잘 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대차 안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종목이 5대수가 이제 또 신차 출시를 기다리고 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4개의 신차 출시를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주 환원율,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와 기아 주주 환원율 내년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 3년간 4조 원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계획을 밝혔던 바가 있고요. 배당 성향 역시 계속해서 유지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죠. 총 주주 환원율 35% 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배당 성향 여전히 유지하겠다라는 언급들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자동차 주 쪽을 살펴보실 때 로봇 모멘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현대모비스, 액추에이터 내재화 등 단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건 단연 완성차 업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 모멘텀으로도 역시나 대형주 쪽을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확실히 자동차주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 안에서 이 5종목이 가장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가장 먼저 KGC
KG 모빌리티가 10% 넘게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대형주 현대차와 기아는 사이좋게 4%대의 상승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방긋 웃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고요. 지금 현대모비스로도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죠. 4.28% 상승하면서 31만 6,500원 선 지나갑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 쪽으로 요즘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게 HL만도인데요. 오늘은 쉬어갑니다.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시장 나쁘지가 않은 가운데 자동차 다시 한번 웃을 수 있을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다녀쌤과 마감 전략 챙겨볼게요.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떤 종목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볼까요? 여전히 시장은 이제 금리나 오늘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관련 기술주들이 다 강세인데, 그러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쉬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제 매수하기로 했던 펩트론 여전히 매수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그 시험 결과가 연기됐다라는 것 때문에 시간에서 어제 10%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 연기된 것이 결국에 파이프라인 이전에 대한 그 불가 통보 이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인식하면서 크게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26만 원 이탈을 우리가 손절 기준으로 봤지만 장중에 어제 25만 2천 원까지 하락했다 대밀렸거든. 다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페트론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기술 계약 이전 기술 평가가 좀 연기됐다라는 그런 이슈로 해서 주가가 급격히 하락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매수 기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일라이 릴리와 기술 평가는 펩타이드 스마트 대포 이 부분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공매도 부분이 급격히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스마트 대포는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부각됐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것은 미 FDA에서도 비만 치료제, 비만 당뇨 치료제로서 이쪽 경구용 치료제들 이런 쪽들이 치료용 물질로 승인했다.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일라리 일리가 국내 완제품 생산에 대한 기대감은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가 오늘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펩트론 같은 경우 보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제형 및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상 실패에 대한 우려감들은 존재하고 있지만 기술 이전 계약이 확용된다면 결국에 펩트론은 본격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펩트론은 장중에 17% 가까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기관들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요. 지금 펩트론이 이 기술평가 이전 이 부분이 결국에 시장에서 크게 하락했지만 이건 공매도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공매도 쪽에서 의도적으로 매도를 크게 늘리는 그런 영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펩트론은 우리 26만 원 이탈 손절을 보지 마시고 이제 25만 원 이탈 손절을 보시고 지금 26만 원부터 현재가까지는 여전히 매수 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25만 원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39만 7천 원 이것이 아니라 결국에 신고가를 기록한 45만 원 여전히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가 하락, 단기 약세로 해서 주가가 단기 급락하는 이런 모습에서는 우리 매도보다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펩트론 받았습니다. 장중에 급락이 나와서 좀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표가 좀 강하게 45만 원으로 체크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5만 원 아니고 26만 원으로 현재가부터 28만 원 사이 매수 가능 사인 받아봤습니다. 자, 쌤 이제 오늘의 시장 진단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확실히 코스피가 좋았습니다. 코스닥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오늘장 고가 부근 달려가거든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은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을 확인됐기 때문에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 배경을 보면 어제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이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급증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국내 지수 역시도 굉장히 장중 변동성이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이런 우려감들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오늘 새벽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12월 금리 인하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 역시도 장중 개파락 출발하는 모습에서 결국에는 다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3대 지수, 반도체 지수도 개파락 후에 상승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나스닥도 낙폭을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12월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이 반영됐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25bp 인하거든요. 그러면 파월 의장이 금리를 25bp를 인하한다. 그러면 이것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보다는 저는 금리 인하 약발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친화적인 경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외국인들 현선물 신매수하고 금융투자들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원화가 강세 전환될 것으로 봤지만 강세 전환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이 지수는 결국에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보다는 금리 인하 이슈는 제한적일 수 있다. 만약에 50bp포인트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고점 돌파 모멘텀이 되겠지만 25bp포인트의 인하는 결국에 고점 돌파하는 모멘텀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지수는 이러한 박스권으로 보는 게 좋겠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로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가 또 로봇이라든가 반도체, 전력 설비, 금융주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면 시장은 섹터별로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 장세, 수익률 장세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경제지표 발표 때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해서 지수가 빠진다면 우리는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12월부터는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고 무엇보다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1110조 반도체 투자 모멘텀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들이 다시 한번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분간 12월 10일까지 금리 인하 이슈는 결국에 지속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단기 성향으로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배당 투자에 대한 수혜 팩터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접근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그 12월 초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본다면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28일 기준으로 일단 유입되는 모습이고 반면에 수익증권은 유출됐지만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유입됐던 것 대비 유출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가 막판에 6조 1천억 가까이 빠져나가면서 211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12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켓머니 펀드 자금도 유입될 것이고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도 어느 정도 유입될 것으로 본다면 여전히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12월에는 정부 정책의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나왔을 때 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내일이죠. ADP 취업자 변동치를 발표해요. 일단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금리 인하 기조로 잡았기 때문에 취업자 변동 이 부분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내일 2025년 대한민국 소프트웨이브 일정이 있어요.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여기서도 메인은 로봇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2025 아일렉스 국제 로봇 전시회가 어제 그제부터 시작됐는데 결국에 이것이 이제 지속되기 때문에 또 내일 역시도 로봇 관련 이슈들 여전히 부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플랫폼 관련 이들도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화재 이 부분 관련돼서 부각된 주식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역시도 지금 오후 들어서 다시 로봇 섹터들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로봇과 인공지능 섹터들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과 함께 시장 진단 짚어봤습니다. 자, 쌤 종목 우리 AS도 오늘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로노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궁금한 종목입니다. 연일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 신고가 갖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은 151% 넘어가네요. 보로노이는 우리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금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했던 연기금 입장에서 일부 매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보르노이 역시도 파이프라인 이전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항암제 VRN11 임상 데이터 값이 결국에 뇌 전이 치료 이쪽에 지금 완전 관해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뇌 전이 치료 부분에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거래가 나와야 되는데 돈이 아직 빠져나오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보면 보르노이 역시도 우리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던 거 30만 원까지는 흔들림 없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로노이도 30만 원까지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오늘 대박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급등 나왔더라고요. 지금 현재 구간도 18%의 급등자리고 26%의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호재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리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일단 저는 이제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이제 하차하시고요.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욕심냈던 부분은 24만 원에서 이 신고가 24만 5천 원 돌파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그룹이 2026년도 인사 키워드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봇을 육성하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현대차 공장에 로봇을 투입한다. 이 부분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가 부각받고 이제 특히 엔비디아가 GPU를 한국에 반출했다. 이 부분이 결국에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와 로봇 협력을 하는 것들 때문에 지난번 현대 오토에버가 10월 30일 날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늘 또다시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이 부분이 또 부각됐고 현대차에서 로봇과 자율주행 육성 이 부분이 맥을 같이 하면서 오늘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이슈 나왔지만 우리가 믿고 가야 될 것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실적은 주가에 회귀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와 로봇 관제 시스템 이 부분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24만 원에서 27만 원을 돌파하시고 안정적으로 가실 분이라면 오늘 캔들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고점에서 매물 부담받고 눌림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연말까지 시장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현대오토에버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 신고가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기분 좋게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혹은 더 가져가실 수 있다면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보자. 다냐쌤 방에서 우리 추가적인 가격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R 타고 지금 바로 정보방으로 들어오세요. 자, 세 번째 종목 가볼까요?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은 100% 이상의 수익이 돌파가 됐습니다. 지금 108%가량의 수익을 보고 있는 자리고요. 오늘 고가 부근에서 지금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코리아 서킷은 이제 우리가 목표 주가를 35,000원을 제시했는데 어제 상황에서 35,000원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늘 시점에서는 코리아 서킷의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상향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역시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실적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143% 영업이익 증가 이 부분 좋고 또 4분기 역시도 실적 개선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리아 서킷을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오늘 D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도 있고 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코리아 서킷의 실적 고전의 기본이 바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고대역 스토리지 개발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면서 지금 코리아 서킷가 영위하는 HBS 쪽에서의 SK 하이닉스의 HBS 신규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역시도 HBM이라든가 포토글라스 쪽 이런 쪽에도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31,000원 선대 밀린다면 매도하신 분이라면 35,000원 목표 달성하신 분이라면 31,000원 전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해서 45,000원 또다시 신고가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31,000원 다시금 매수 가능 45,000원까지 우리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최고 수익률 93% 넘어가는 자리에서 우리 AS 해볼게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보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요거는 눈에 딱딱 들어오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목표 주가 35,000원 달성하고 주가 대밀리면 28,000원 전후에서는 다시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 에이프릴 바이오는 40일 이평에서는 항상 매수 준비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지금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27년도부터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본격적으로 27년도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 증가율이 110% 넘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앱음원사와 기술 이전 이쪽 긍정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도 지금 파이프라인 이전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프릴 바이오는 35,000원, 45,000원 목표를 상향시켜줬기 때문에 45,000원까지 흔들림 없이 들고 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도 흔들림 없이 끌고 가자. 목표가 45,000원 추가적으로 안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동시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특징 섹터들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섹터일까요? 오늘 이제 조선 섹터들이 모처럼 반등이 나왔어요. 장기간 조정 후에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과 조선, 식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합의했다. 이 부분 때문에 핵 잠수함 관련 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삼성엠텍이 그동안 자사주 처분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저게 오늘 핵 잠수함 관련 이슈에서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HJ중공업 역시도 조선 섹터들과 마찬가지로 하락했다가 반등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것 마찬가지로 STX 엔진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오늘 강세가 나오고 있고, 오리엔탈 전공 역시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핵잠 관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오션이라든가 HB 현대중공업, 자 이런 것들은 상승폭이 제한적이에요. 그렇다면 조선 섹터는 이슈에 따른 일회성 요인으로 반등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섹터가 아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 섹터 챙겨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이었는지 점검해봤고요. 두 번째 sek터 가볼까요? 두 번째는 우리 여전히 금리 인하 수혜 섹터에서 바이오 섹터들, 그다음에 여러분과 말씀드렸던 건 12월과 1월은 제약 바이오의 굵직한 국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엉덩이 무겁게 12월, 1월까지는 가져가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바이오 이쪽들로 인해서 시장에 부각받아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미국 식약청 있죠. WHO에서도 오늘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위고비와 마운자로 이 부분이 치료제로 부각받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부분이 K-바이오 신약이 정부 정책과 함께 신약 성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이슈와 함께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무상증자 권리락을 당했던 AB온이 어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티나 역시도 신고가 경신을 지속하고 있고, S바이오메딕 역시도 이런 이슈로 해서 오늘 모처럼 강세를 보이고, 특히 이제 줄기세포 관련 치료제가 부각받았던 헬릭스미스가 최근 시장에서 이제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담감 때문에 2달 가까이 조정받았다가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안프로젠 역시도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모처럼 만에 최근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는 기존 대장들이 쉬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새로운 이슈가 있는 쪽들로 더 오른 쪽으로 시세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더 오르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들은 12월 말 1월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잘 갔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는데요. 여전히 12월과 1월은 제약바이오 살펴보자 말씀 주셨네요. 자, 우리 로봇도 볼까요, 쌤? 로봇주들은 여전히 정부 정책도 기대되고 있고 기업체들 역시도 투자를 확대해요. 그러면서 내일도 로봇 관련 일정이 일본과 국내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삼성과 LG가 휴머노id 로봇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것이고, 현대차 그룹도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 공장에 로봇 투입을 한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다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유상 신규 물량들을 소화시키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통적으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PIM 역시 지속적으로 신고가 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일 크게 되밀렸던 클로본 역시도 아래꼬리 잡고 있고, 최근 이제 대장주로 부각받았다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SPG 역시도 아직까지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영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봇 섹터들은 단기적으로 크게 조정받았기 때문에 쉬어가면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 여전히 일정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로봇에 대한 시각은 우호적인 시각으로 유지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냐쌤의 정보방 오셔서 저희 추가적인 전략들, 가격 전략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냐쌤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화요일 마감까지 코앞입니다. 시장의 상승이 오늘 장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조금 더 진해지고 있네요. 코스피도 오늘 고가 부근, 코스닥 또한 현재 0.63%의 상승 마감으로 대기하고 있고요.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5 듣고 돌아올게요. 네, 12월 2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다 상승 전환되면서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48%의 상승으로 개장이 됐습니다. 3,939포인트에서 오늘 개장이 돼서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고요. 오늘 코스피의 마감 지수 보실까요? 전거래일 대비 1.81% 상승한 3,991포인트에서 오늘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약세였습니다. 하락 출발돼서요. 지속적인 상승폭 키워가면서 오늘장 고가 부근 마무리가 됐네요. 0.65%의 상승으로 928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1원 올라서 1,469원 20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은 시장에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들 무려 1조 가까이 순매수 잡히면서 오늘장 끝이 났습니다. 9조 9,500억 원의 순매수, 기관의 5,500억 원의 매수 동반적으로 들어왔고요.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의 팔자, 기관이 1,300억 원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3거래일 연속의 매수였습니다. 자, 선물 시장 쪽으로도 어제 8천억 원, 그리고 오늘도 8,800억 원의 순매수 보여주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마감 보실까요? 오늘 확실히 코스피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 3%대 강세 마감 보였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48%의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 0.3%, 삼성전자 우선주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오늘 분위기 좋았죠. 4% 나란히 상승 보였고요. 오늘 은행주가 전방위적으로 질주를 보였던 가운데 KB금융이 4%,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또한 오늘장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요, 알테오젠이 오늘 약세 마감됐습니다. 3.8%의 하락, 그리고 로봇주가 장 막판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의 강세로 오늘장 문이 닫혔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는요, HLB가 4%, 오늘 펩트로는 낙폭을 많이 줄여냈습니다. 8%의 하락으로 오늘장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의 마감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내일의 전략 챙겨볼게요. 우리 이 시간 김정엽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그 청산에 대한 공포도 있었지만 이를 다 밟아내고 오늘장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준 하루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최근에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제는 하루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본에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가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과거랑은 배경이 좀 다르긴 한데 지난 이제 정확하게 작년 8월 5일입니다. 우리 코스피가 하루 만에 13%가 빠졌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은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본은 또 제로 금리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땡겨와서 이제 투자했었던 미증시가 이제 또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좀 시세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세게 터졌었죠.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분위기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의 금리 수준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때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춰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의 가격도 그렇고, 그때랑은 좀 배경이 다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의 여파가 굉장히 좀 세게 갔다 보니까 좀 우려감에 아니면 지수가 이제 빠지는데 뭐 하락하는 데에 대한 좀 명분으로 좀 갖다 맞추기에는 그래도 하락에 대한 좀 구실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미증시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흐름들에 비해서 오늘 증시는 뭐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기술주들이 좀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 수급들이 코스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에도 쏠려주면서 우리나라 1등 반도체 종목들을 또 끌어주고 코스피 지수도 올려주고 코스닥도 오전장에는 무거웠지만 오후장에 다시 또 위쪽으로 돌리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증시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증시 방향에 또 강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다음에 금요일은 코스닥 시장의 외인 수급들이 굉장히 강했고 오늘은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에 또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코스피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들은 외인 수급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좀 방향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이제 외인 수급들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부담 없이 그다음에 들어오는 시기에서는 반등의 상승률을 좀 높여주면서 무난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뭐 반도체, 조선 혹은 뭐 기자재 쪽의 종목들도 반응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장 막판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로봇주에 또 수급이 쏠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장중 공개 방송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내일 아침에 또 좋은 수익을 한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로봇주의 강세장이 또 만들어졌었는데 반면에 오늘 제약주들이 좀 약세 흐름들이 나왔죠. 어제 미증시 안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나스닥 공학 지수랑 좀 엇갈리는 그림들이 보여졌었습니다. 다만 뭐 제약주가 그동안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이제 대형주들 아니면은 이제 뭐 페트론이라던가 아니면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약세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업종 아니면 종목들 간의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에 좀 다소 약했었던 제약주들을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뭐 신경 쓸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그 지수가 좀 더 탄력을 받으려면은 환율이 좀 잡혀야 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환율이 아직까지는 잘 잡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의 또 이슈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환율이 좀 떨어지는 계기들이 좀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증시가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우리 9월달, 10월달에 보여줬었던 그런 랠리 장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오늘의 또 특징주랑 또 추천주 정리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또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특징 주들을 골라봐야 될 시간인데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거든요. 첫 번째 특징주 어딜까요? 네, 오늘은 현대차가 저는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들을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세가 그렇게 좀 세게 터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가 과거에 이제 압박을 받았었던 부분들이 자동차는 잘 팔리고 수출도 잘 되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좀 압박을 했었던 높은 관세가 매출액은 있지만 영업이익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좀 악재로 작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관세 협상이 잘 되고 충분히 앞으로 내년에라든가 아니면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저는 뭐 현대차한테는 계속 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뭐 한국 자동차 관세 지난번에 협상이 됐었던 부분들을 이제 또 인하하고 이제 미국의 상무장관 그 SNS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재가 됐다. 11월 1일부로 기재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현대차라던가 기아 이제 자동차 부품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약 섹터가 좀 약한 부분들에 다른 이제 업종들이 이제 수급들을 채워주고 상승하고 하면서 시장은 굉장히 좀 건강하게 이제 오름세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과거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현대차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모멘텀을 받고 튀어가는 그런 중소형주처럼 뭐 빠른 움직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현대차가 지금의 시장 분위기 그다음에 그 최근에 만들어 놨었던 그 수출액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최근에 해소되고 있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 해소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저는 현대차가 결국에는 30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게 가치가 좀 적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아랑 현대차 혹은 자동차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긴 호흡을 가지고 지금은 가지고 충분히 기다리고 있기에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을 또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스튜디오에 나가서 우리 특징주로 코리아 FT라는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봤죠. 코리아 FT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쓰는 모습, 그 다음에 최근에 XL이라는 종목도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좋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몇몇 그 자동차 부품주들의 그 수급 차트, 수급표를 보면은 짱끌이 매수 수급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이끌고 가는 종목들이 상승률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FT라던가 SL 이런 종목들의 수급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 추가 상승 여력들 기대해 보시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증시를 또 올리는데 또 좋은 역할을 하는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현대차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조선주들, 그 다음에 원전주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또 반응을 하기도 했었죠. 개장하기 전에 그 뉴스가 나왔어요. 한미 조선, 그 다음에 원전, 핵잠수함 이쪽에 대해서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라는 부분들에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 원전주들도 아침장에는 좀 반응을 했고요. 조선주들도 오전장에 좀 잘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반응을 해주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는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잘 나오는 종목이죠. 오늘 장중에 17%가량 상승을 하면서 좀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삼형 엠텍이 가지고 있는 사업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그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구조재 MBS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공급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조선업이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면서 부각이 됐었고, 기자재 대표적인 기업으로 또 부각을 받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죠.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혹은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조선주를 좀 많이 노래를 부르고 조선주들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렸죠. 이제 지금은 조선주가 과거의 흐름이랑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꾸준하게 가치 성장 이슈를 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주가가 들어 올려지고 대장주들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묵직한 수급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좀 미국과 특히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타면서 단발적인 움직임과 단발적인 반응이 좀 세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조선 기업들의 분위기가 나빠진 거는 아니라 주가는 뭐 상당히 좀 많은 폭의 오름세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나올 때는 또 반짝했다가 그러지 못할 때는 다른 업종들이 이제 더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좀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조선주를 그렇게 좀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오늘같이 이제 뉴스가 나올 때는 뭐 삼형 엠텍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관련된 종목으로 오리엔탈 전공이라던가 아니면 뭐 CP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이제 기자재 변동성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또 같이 반응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선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이슈 있고 대장 종목들이 이제 액션을 취할 때 이런 기자재 쪽의 종목들을 가지고 좀 단기적인 관점 안에서 이렇게 좀 순환매를 보시고 좀 단기 매매, 하루치기 매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더해서 오늘 삼형 엠텍 특징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특징주로는 삼형 엠텍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AS 갈 종목도 또 많습니다. 달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파로스 아이바이오인데, 자, 이 종목은 어느새 32%의 수익이 돌파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잘 가던데 지금 자리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금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달성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분할 매도는 충분히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겨진 물량 가지고 욕심을 내는 게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현실적인 전략이 되겠죠. 근데 이제 확실히 오늘 대형 제약사들이 좀 약한 반면에 요즘에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그 제약사들, 거기에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확실히 좀 임팩트 있는 움직임들이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로스 아이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제시드렸던 매수가 대비해서 뭐 상당히 좀 잘 올랐고,
그다음에 목표가도 이미 좀 넘어서서 또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로사이가 이 백혈병 치료제 쪽 안에서 AI 그 제약 섹터라고 했다면은 제가 어제는 우리 정보방 통해서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렸죠. 제가 또 정보방 안에서는 13,000원 아래쪽을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운이 좋게 기분 좋게 장 막판에 종가 관리가 좀 잘 나와가지고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도 매수하고 지금 빨간불이 잘 붙어있는 기분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파로스아이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좀 AI 의료 관련된 종목들은 확실히 키워드가 좀 강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좀 더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코크로스는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AI 신약 개발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혈액 한 방울로 이제 또 다중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장에서 좀 뭔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을 만한 화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제 수익을 이제 빠르게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제 튀면은 매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 종목으로 보여지니까요. 우리 또 정보방에 많이 입장하셔서 제가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는 실시간으로 또 잡아드리고 리뷰와 그다음에 이제 분할 매도 구간들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빨간불 잘 씌워놨으니까 앞으로 이제 다음 목표가 또 기대하면서 기분 좋게 잘 가지고 있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기분 좋게 수익을 챙기는 구간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온코크로스 최근에 받았습니다. 정보방으로 오셔서 추가적인 전략들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도 볼까요? 다음 최근에 받았던 GC셀 보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수익 중이네요. 11%의 수익 가져가고 있던데 지금 자리는 역시나 홀딩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솔직히 GC셀이 좀 더 많이 튈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때부터 호가창을 계속 좀 쳐다봤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는, 막판에 힘이 좀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뭐 이뮤온시아의 뭐 재급등이라던가, 뭐 헬릭스미스의 급등이라던가, 뭐 제약주 안에서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혹은 항암 치료 안에서 면역 항암제 이슈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확실히 액션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GC셀도 오늘 상승률이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매수 가격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두 자리 10%대 수익률이 좀 근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정보방 안에서는 분할 매도는 셀프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높은 구간대까지 목표를 해도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는 GC셀이 28,000원 넘어가는 거 그림 기대하면서 한번 좀 잘 들고 있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GC셀 느낌이 좋습니다. 더 갈 수 있다고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 힘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SK바이오팜도 AS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자리인가요? 지금은 좀 아쉬운 자리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주가가 조금 좀 내려왔습니다. 오늘 대형 제약주들이 힘을 조금 좀 못 썼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는 어제 그제는 코스닥보다 이제 수월가 되면서 좀 대형 제약사들 코스피 상장사들이 힘을 조금 좀 못 썼는데 오늘은 외국인 들어왔던 수급들이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뭐 반도체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현대차, 기아 이쪽으로 좀 더 쏠리면서 좀 아쉬운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SK바이오팜은 그동안 뭐 계속해서 좀 잘 오르고 있고 지금도 이제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도 구간들은 제가 충분히 잡아드렸고 우리는 정고점 돌파 목표로 하면서 더 높은 구간대까지 좀 멀리 보고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급들이 막 크게 이탈이 된 것도 없고요. 오늘 음봉에서 뭐 거래량이 더해져서 뭔가 좀 공방이 치열했는데 차익 매도가 좀 세게 떨어졌다라는 생각도 딱히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른 구간들이 있었을 때 뭐 계속해서 좀 세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좀 묵직하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은 이제 올라갔다가 누르기도 했다가 전고점도 뚫었다가 또 한번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저는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에 목표를 두시고 한번 다음의 흐름을 또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도 오히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인 듯합니다. 추가적인 안내 드릴게요. 자, 오늘의 히든카드를 공개할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섹터인가요?
네, 요즘에 좀 화려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단기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 이슈를 타고 또 빠르게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은 조금 좀 지금 당장은 조용하지만, 11월 달에 좀 많이 내려왔었던 2차 전지 쪽 종목을 그래도 하나는 좀 편입을 하고 가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지금 시장에서 좀 떠오르고 있는 ESS,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배터리 업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에코프로가 지금 기술적인 차트의 움직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11월 달에 시장이 꺾이기 전에 만들어 놨었던 전고점 언덕 요 매물대를 다시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는 지금 에코프로가 방향을 좀 좌지우지하는 그림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이제 10만 원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와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은 2차 전지 쪽 안에서는 바람이 또 다시 한번 세게 불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은 뭐 더 큰 상승으로, 그다음에 무거운 종목들은 뭐 조금 덜 큰 상승률로 이제 분위기를 따라가는 그림들이 충분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11월에 증시가 좀 내려갔었을 때 충분히 조정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위치는 지금 바닥에서 더 큰 그림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은 2차 전지가 매력적인 위치와 저평가 위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최근에 2030년도까지 2차 전지 글로벌 점유율을 많이 좀 높여놓고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뉴스도 같이 시장에서 좀 노출이 됐고요. 뭐 지금 2차 전지 쪽을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는 AI 키워드가 아직까지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투자 확대라든가 반도체 종목들 강세, 거기에 따른 ESS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종목이 좋을 것 같은데 3분기에 실적이 4,700% 이상 터지고 최근에 또 리튬 이슈를 같이 받고 있는 제가 오늘 고른 이 종목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도 지금 뭐 재반격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차 건들면은 급등이 또 가능한 그런 위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종목을 히든카드로 꺼내들었고요.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종목명과 그다음에 가격, 목표가, 손절가까지 정리해가지고 부연 설명 더해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엔 아쉬웠으나 이제 남은 하반기 12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포트에 한 종목은 담아보자. 오늘 김정엽 전문가의 정보방 들어오시면 2차 전지 히든카드 종목 나갈 겁니다. 가격 전략까지 친절하게 안내되니까요. 이 종목들 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엽 전문가와 우리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감 100점 불패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오후 2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